뭐? 한국이 강대국 순위권에서 몇 위라고? 늘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던 그 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앞섰다고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가 단순한 숫자 노름일 거라고요? 아니요. 이건 일본 사회에 날아든 정통 직격탄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평생 한국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도쿄 본사에서 전략 전무로 일하며 한국 따위라던 제가 왜 서울 한복판에서 눈물을 삼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한나라의 편견이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지요? 저는 이와타 나오미입니다. 일본 최대 전자기업 야마토전자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전무죠. 49살 이혼 후 딸 미호와 단둘이 살며 일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단호했어요. 10년 전 그 나라와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은 200억 엔이었죠.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기술은 훔치고 외모만 포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직도 그 나라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신경 쓸 가치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5살 딸 미호가 어느 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해보는 게 어때요? 그들의 AI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그 나라에 미련이 있냐?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알겠구나. 미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을 편견이라고 하냐? 그날 밤 미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요. 10년 전 그 쓰라린 경험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사키 사장의 긴급 소집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오미, 당장 본사로 와. 큰일 났어. 사장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굳은 표정이 저를 맞았죠. 우리 핵심 부품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사키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해외 경쟁업체들이 우리와 똑같은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이상하지 않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위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절망감과 막막함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기술 보안 결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 내가 한국에 가봐. 사사키 사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들이 우리 기술을 빼간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그쪽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미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울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열려요. 저도 초청받았는데 함께 가시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업무차 어차피 서울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좋아, 함께 가자. 하지만 내 일정에 맞춰야 해. 미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엄마가 마음을 바꾸시다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증거를 찾으러 가는 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정말 우리 기술을 훔쳤는지 확실히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미호에게도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최첨단 시설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지만 저는 일부러 무시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네. 미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엄마, 정말 깔끔하지 않아요? 공항 와이파이도 엄청 빨라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나라 전체가 발전한 건 아니야.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관광객 상대로 친절한 척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한국 기업 대표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와타입니다. 인사는 최소한으로만 했죠. 상대방이 악수를 청해도 가볍게 스치듯 했습니다. 저희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한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확인차 온 겁니다. 최근 기술 유사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미호와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호가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10년 전 일을 겪어봤냐?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미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편견으로만 판단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야. 현실을 직시해. 혼자 남은 호텔방에서 저는 일본 대사관 지인에게 전화했어요. 다나카상, 도움이 필요해요. 기술 유출 조사 건인데. 하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나오미상, 그런 일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요. 민간 기업 문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일본 대사관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자국민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곳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저에게는 적대적으로만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좋아 보이긴 하네. 하지만 보기만 그럴듯한 거겠지. 하지만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과 질서정연한 승객들을 보며 속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포럼 당일 아침,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과장된 발표를 들으려나. 미호와 함께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설의 규모와 첨단 장비들을 보고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박태주 대표입니다. AI 기반 반도체 보안 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박태주입니다. 첫 마디부터 제 주의를 끌었어요. 일반적인 기업 소개와는 달랐거든요. 그가 화면에 띄운 기술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반도체 보안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한 기술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존 보안 시스템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박태주가 정확히 우리가 고민하던 지점을 짚어냈어요. 저희는 이를 AI 딥러닝으로 해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해결책은 우리가 1년간 찾지 못한 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는 일본의 젊은 창업가 미호 씨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호가 제안했던 그 스타트업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박태주는 일본어로 청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일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일본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온 한국 기술이 실제로는 우리를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미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회사와 협력하자고 했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 안에 뭔가 걸린 것 같았거든요. 평생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태주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와타 전무님이시죠? 미호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를 구경해 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박태주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그의 회사는 강남에 위치한 30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일본 최고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었거든요.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태주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입 시스템부터 다르죠. 각 층마다 생체인식 시스템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들어가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장비들은 어디서 구입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박태주의 답변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본 것은 AI 의료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질병을 찾아내는 기술이었어요. 정확도가 97%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스마트시티 시연실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교통체증을 30% 줄였습니다. 곧 부산에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무인 배송 드론 시연에서는 직접 체험까지 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커피가 정확히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운영되나요? 네, 폭우가 아닌 이상 문제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기술이 일본 기업들보다 2년 앞서 있어요. 특히 AI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태주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장점도 존중합니다. 정밀함과 완성도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하지만 스승을 넘어서려는 제자의 마음 이해하시죠?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사를 나서면서 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이 전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박태주와 미호,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무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기술이 실망스러우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망스럽긴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으니까요. 박태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좋은 실망이네요. 편견이 깨지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 미호 씨의 아이디어 없이는 불가능했던 기술입니다. 박태주가 미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관점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미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박태주 대표님이 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신 거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 제안을 무시한 것도 편견으로 판단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 정말 미안해. 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상처받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이해해요. 저는 딸의 성숙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박태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요. 그때는 정말 양쪽 모두 서툴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식사 후 박태주가 제안했습니다. 한강 야경을 보러 가시겠어요?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저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강 양쪽으로 반짝이는 불빛들과 다리들이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박태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본을 무서워했어요. 기술도 앞서고 시스템도 완벽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하면서도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 봐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기분은 언제 이후였을까요? 여러분,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이런 건가 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박태주가 특별한 곳으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한옥 레스토랑인데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아요.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그곳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한옥의 마루에 앉아 전통 한정식을 먹으며 박태주가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번 방문이 어떠셨어요? 솔직한 소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잠시 젓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10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했네요. 당신들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박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밀함, 완성도, 장인 정신까지요. 그가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길을 찾고 싶어요. 스승을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태주 대표님, 저희 회사와 정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끝까지 눈을 감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전무님을 만나서 좋았어요. 일본 분들이 모두 폐쇄적인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박태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좋은 기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동안 기술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네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박태주가 식당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길이 겹치면 좋겠습니다. 나오미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꽤 좋았거든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이 끝나는 게 아쉽네요. 박태주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미호 씨 덕분에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까요. 한옥마을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옆에서 미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뻤죠.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미호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예전 엄마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박태주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주 대표님께. 서울에서의 시간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중하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날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라는 말,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사사키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한국 기업과? 네, 직접 확인해 봤는데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호는 제 결정에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한 달 후 박태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오미 씨의 메일을 받고 정말 기뻤어요. 저희도 야마토 전자와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도쿄로 출장 갈 예정이니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그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이제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어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에서 미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편견이 깨지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미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알겠더라.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박태주 대표님 덕분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여전히 편견 속에 갇혀 살았을 거야. 화면에는 제가 박태주의 명함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함에는 그의 철학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서울의 한강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박태주와 나눈 진솔한 대화들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법과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박태주라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런데 미호가 요즘 한국어 공부한다고 하네요. 이러다 딸이 저보다 먼저 서울에 정착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시야를 가리고 기회를 놓치게 만드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이와타 나오미처럼 우리도 가끔은 고정관념을 점검해봐야겠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변화는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